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인간의 흑역사입니다. 우선 흑역사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톰 필립스가 쓴 이 책의 원제목은요, Humans, A Brief History of How We Fucked It All Up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F단어를 썼기에 책 광고에는 F단어를 보시는 것처럼 지웠더라고요. 저는 영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이 책의 내용을 직접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모든 걸 망쳤는지에 대한 간단한 역사 이야기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인간의 흑역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보통 역사는 인류의 기원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온 발자취들을 기록해오면서요. 주로 역사를 주도해온 승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해 내려오고요. 실패한 역사의 내용들은 간단히 넘어가거나 아주 자세하게 파헤치지는 않는데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어이없게 실수한 내용들과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참으로 놀라워서요. 우리들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물이 돌아가는 원리를 짐작하고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머릿속에서 모형화를 한 뒤에 상상의 힘으로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인간의 이러한 인지 능력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전통, 문화 또는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다고 하고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의 문제는 우리의 뇌가 패턴 찾기를 워낙 좋아해서요. 모든 것에서 패턴이 실제로 있든 없든 패턴을 찾아간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작가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의 뇌는 최고의 생각을 하게끔 하게 하는 기계처럼 세밀하게 설계된 결과물이 아닌 그저 요령과 땜질과 편법을 덕지덕지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별 생각 없이 손쉽게 판단을 내리기 위한 요령 내지 편법을 영어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즉 체험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아침이면 해가 뜬다. 해가 몇 번 뜨는 것을 보면 아침엔 해가 뜨는구나 하고 깨달지 이것을 알아내려고 대단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기도 한다는데요. 우리 뇌가 사용하는 편법들은 유용하긴 하지만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의료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보름달이 뜨면 응급실이 항상 북새통을 이룬다고 철석같이 믿는다고 하는데요. 환자가 폭주하고 온갖 희한한 부상과 정신 이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달의 모양의 변화와 응급실 환자 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옛날부터 달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관념이 뿌리 깊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유래했던 간에 우리 문화 속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관념이었다고 하죠. 한편 우리의 뇌는 자기 오류를 깨닫는 것을 아주 질색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확증하는 정보만 집요하게 찾아가는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가 그득 쌓여 있어도요. 거기엔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자기와 정치 성향이 비슷한 매체를 통해서만 뉴스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다른 증거는 외면한다고 합니다. 뭔가를 결정해 실행에 옮겼는데 누가 봐도 망한 결과가 나오면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일단 선택하고 나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기억을 되짚으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더 굳게 믿게 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를 또박또박 짚어줘도 소용이 없다고 하고요.
적이 공격해 온다 싶으면 오히려 보루를 쌓고 더 끈덕지게 버틴다고 하네요. 전에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보면 다른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들의 믿는 바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대립의 형태로 치닫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태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라고 하니 전혀 새롭게 보이지가 않네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집단에서 혼자만 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하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마음에 현명한 본능마저 억누르고 남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집단의 우세한 의견에 눌려 다른 의견은 일축되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단 사고라고 하죠. 또한 사람은 큰 돈을 벌 기회가 눈에 보이면 분별을 잃게 되어 있어서 이익의 유혹이 너무 강하면 손익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증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잡기 위해 바다를 서슴없이 건너고요. 산을 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덕과 법, 그리고 양심마저 내팽개치기가 일수라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하나 아주 흔한 실수 중 하나는 편견이라는 것인데요. 우리와 남들을 가르고 남들에 대해 뭐든 안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철석같이 믿는 습성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세상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패턴에 따라 이리저리 가르고요.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에 맞는 정보만 선별하여 취하고 또한 집단에서 취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요. 별 이유 없이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확신하니까요. 편견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수천 년 전 농경을 시작하면서 작물 재배 말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축을 키우면서 단백질 공급원을 확보하고 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배설물을 거름으로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좁은 공간에 가축을 몰아넣고 기르니 동물을 통해 인간이 병에 옮았고요. 또 말과 코끼리를 전투에 사용하면서 전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다고 하네요. 또한 인간은 가축을 사육하면서 동식물을 제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는데요. 그러한 생각은 큰 화를 초래했습니다. 오스틴은 영국 사람으로 10대 때부터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민와 살았는데요. 어느덧 40대가 된 오스틴은 부유한 지주이자 목양업자로 굉장히 넓은 땅을 빅토리아 부근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는 영국인들의 전통 스포츠를 자기 땅에 재현해 놓고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땅의 상당한 면적을 사냥터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의 사유지는 오스트레일리아 상류층에서도 명소로 유명했고요. 영국 에든버러 공작이 방문할 때마다 꼭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스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국의 환경을 작게나마 재현하려고 한 것이 바로 역대급 사고를 치르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어스틴은 조카에게 영국의 고전적 상냥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꿩, 자고새, 토끼, 쥐빠기 등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때 영국산 토끼 24마리를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합니다. 토끼는 사냥감으로 유용하리라는 판단은 옳았어도 별로 해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오판이었다고 하네요. 우선 토끼의 특징은 굉장한 번식 속도라고 하는데요. 어스틴이 토끼를 들여온 지 10년 후에는 매년 토끼 200만 마리를 쏘아 죽여도 그 수는 계속 늘어만 갔고요. 토끼 군단은 1920년대에 급기야 그 수가 무려 100억 마리로 추산되었다고 하죠. 토끼들은 번식만 문제가 아니라요. 온 나라의 초목을 싹 쓸어버려서 많은 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하네요. 결국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른 동물마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수십 년간 오스트리아인들은 총을 쏘고 덫을 놓고 약을 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토끼를 잡았다고 하네요. 이 유명한 토끼 사태가 주는 교훈을 인간은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즉 생태계는 어마하게 복잡해 한 번 잘못 건드리면 그 후유증을 두고두고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죠.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끼 사건은 하나의 예이고요. 어쨌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원래 있었던 곳에 두는 것이 좋다는 사례는 아주 많다고 합니다. 1949년 말
중국의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집권했을 당시 중국의 보건 문제는 심각했는데요. 콜레라, 흑사병,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하죠. 전 국민 예방접종, 위생 개선 등의 조치도 있었지만 문제는 마오쩌둥이 국난의 책임을 동물에게 돌리면서 시작됐는데요. 모기는 말라리아를 퍼뜨리고 쥐는 흑사병을 퍼뜨린다는 이론으로 범국민적 모기와 쥐를 잡는 운동을 벌였고요. 더 나아가 파리도 성가심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새는 곡식을 쪼아 먹으니 잡아야 한다고 했죠. 참새 100만 마리를 잡으면 인구 6만 명을 더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이론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모든 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듯이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죠. 전국 벽보에 남녀노소 누구나 의무적으로 유해동물은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파리채에서 소총까지 다양한 무기로 소탕에 나섰고요. 심지어 참새 둥지를 부수고 알을 깨고 냄비와 솥을 두드려 나무에 참새가 앉지도 못하게 하자 참새는 날다 지쳐 그냥 떨어져 죽기도 했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쥐 15억 마리, 모기 1100만 킬로그램, 파리 1억 킬로그램, 참새 10억 마리 등 대단한 소탕의 결과는 얻었지만요. 10억 마리의 천적이 갑자기 사라지자 중국의 메뚜기들은요. 매일매일 잔치상을 벌이고 곳곳에 곡식을 거대한 공포떼를 이루면서 논밭의 곡식을 통째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참새 소탕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던 조류학자의 의견을 참새 10억 마리를 박멸하고 나서 깨달으니 이미 때는 늦은 터였죠. 참새 박멸과 그로 인한 메뚜기 떼의 창궐로 인해 대기근을 가져왔고요. 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500만 명에서 많게는 3,0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자연을 쉽게 여기고 함부로 다룬 실수로 인한 참담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사가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역사가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고 서술할 뿐이라고 하죠. 하지만 작가님은 식민주의의 화려한 잔치라는 목차에서 결론적으로 식민주의는 나빴다. 그것도 아주 많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20세기에 유럽 식민주의로 희생된 사망자의 수가 대략 5천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추정이 정확지 않은 것은 식민지 초에 인구가 얼마나 살았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죠. 식민 제국의 만행은 나열하자면 끝이 없고요. 모두 암울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수많은 문화와 말살된 역사, 그리고 부의 막대한 불법적 이동, 그 결과로 지금 일부는 세계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상대적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더 중요한 내용은요. 요즘 식민주의는 사실 좋은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식민주의가 좋은 것이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요. 식민화로 인해 정복당한 나라는 경제적 근대화, 인프라 건설, 과학, 의학적 지식 이전, 법치 개념 도입 등 미개했던 나라가 이러한 혜택을 받았으므로 식민주의 자체가 정복당한 나라로서는 사실 좋았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식민지화 되기 이전의 나라들의 상황에 대한 것은 사실이 아닌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요. 몇몇 나라가 역사상 어느 시점에 군사력이 우월했다고 하여 그것이 누가 누구를 다스려도 좋다는 절대적 도덕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착각과 오류라고 그들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듯한 스토리와 망상을 동원하여 자신이 실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속이는 집요한 본능이 있다고 하고요. 제국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현재를 신화화하고 그 과거를 미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해야 할 작업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다뤘지만요. 식민주의가 아무리 나빴어도 윤리적인 측면만 제외하고 손익 계산만 따지고 볼 때는요. 대략 성공한 셈이라서 왕은 물론 식민지의 주도자들은 왕처럼 떵떵거리며 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흑역사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책은 역사책이자 착각과 실패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책들이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넘어간 사실들을 모아놓은 책이라서요. 매우 흥미가 있었고요.
역사의 사건을 근거로 하여 예를 들어 서술했기 때문에요. 비로소 역사의 안팎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과거의 착각과 실수가 오늘을 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인간의 흑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똑같은 실수를 역사에서 적어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데 유익한 책이라고 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